자, 앞서 강의 내용 중에 60조하고 법 60조, 법 61조는 병역 의무에 대한 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60조는 병역 의무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61조는 의무부가 통지서를 받은, 그냥 날짜를 받은 상태에서 그 날짜를 연기하는 거에 대한 조항이 법 61조였어요. 맞죠? 자, 62조부터는 뭐냐면, 자, 병역 처분에 대한, 병역에 대한 뭐 변경이에요, 변경. 뭐 면제도 있을 것이고, 변경에는 맞죠? 네, 역종이 변경되는, 변화는 이제 변경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62조부터 65조까지 법문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62조부터 65조, 요거는 너무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걸 싸잡아가지고, 62조부터 65조까지 그걸 싸잡아갖고, 그냥 병역 처분에 대한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 뭐가 변경에 대한 내용이 그런 조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62조 먼저 들어가기 전에 62조는 뭐냐 하면 이걸 또 구체적으로 한번 다 변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런 이제 제목에 있는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이렇게 돼 있어요. 편입이라는 말을 썼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복무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복무 중에 있는 것들도 여기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큰 흐름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복무하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갖고 이제 처분받은 내가 병역처분 최초에 병역처분 받은 병판검사 하면은 병역처분 받잖아. 최초에 병역처분 받잖아요. 그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복무하기 전에 뭐가 변경됐다. 그래서 편입이라는 말을 썼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63조는 뭐냐면은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전시근로역이라는 말이 있지만 뭐 등자가 붙어 있어요. 융통성이 있는 건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이렇게 됐어요. 등.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역이라는 말은 뭔가 병역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뭐 복무 중에 뭐 이렇게 역종이 변경되고 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4조는 뭐냐면요. 병역 준비역에 대해서 예. 뭔가 변화가 있는 병역 준비역이라는 역종이 그 대상자가 뭐 아파서 그런 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뭐 면제도 있고 뭐 그 전시근로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조항이 64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5조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여하튼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조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하튼 62조부터 65조 이렇게 법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뭐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쭉 딸려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여하튼 법문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62조부터 65조 요거는 너무 구분을 짓지 마십시오. 그냥 뭐 다 포괄적인 다 포함해서 뭔가 변경되는 거구나. 역종이든 뭐 하여튼 뭐가 변경되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구나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저도 공부할 때 그랬지만 이게 이 부분이 공부하기 싫어요. 뭐 복잡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또 접하다 보면은 약간 이게 교통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PPT 문제도 좀 보고 뭐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시험 출제될 때는 막 비비 꼬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꼬아서 안 나와요. 뭐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뭐 감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100% 정답은 아닌데 말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불안하잖아, 맞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너무 무게를 두고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법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입니다. 자, 1항 병역배 입영 대상자로서
뭐가 입영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복무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맞죠? 입영 대상자로서 1호에 뭐죠? 1호. 본인이 아니면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 뭘로? 전시근로역으로. 아니, 돈 벌어야 되는데 생계가 달려있는데 내가 군복무를 하면은 생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의무복무를 부과를 안 하는 역종, 뭐죠? 전시근로역.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 원할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으로. 자, 2호에 해당하는 사람, 뭐죠?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 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 뭘로?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근로역 이런 것들이 가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호가 이제 코드로 해서 본가입니다. 본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본가. 그 다음에 2호가 장 1입니다. 6단은 뒤에 63조에서 6단이 또 달라 붙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장애인 1명, 장 1. 됐죠? 장애인 6단 하면은 장애인 1명이 있는 사람이 복무 중에 있는데 장애인 1명이 있어. 장애인이 있어. 그래서 나는 6개월 복무가 단축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2항 보충역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보충역으로서의 의무복무를 하기 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복무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복무를 마친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냥 보충역이에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맞죠? 보충역으로서 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마찬가지로 본가 같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1항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죠. 왜? 1항 2호가 이게 보충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 보충역인데 무슨. 그래서 1항 2호는 당연히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항 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가족 이런 범위를 한정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생계 유지 곤란, 기준, 출원 시기, 그 다음에 2호에 나와 있는 전사자, 순직자의 범위, 그 다음에 전상,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러한 필요한 사항들은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 해제 등입니다. 시행령으로 이제 대통령이니까 시행령 두 거죠. 1항 법 제62조 1항 1호 본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 자, 요걸 잘 봐야 돼요. 본인을 포함한 겁니다. 본인 포함입니다. 가족은 본인이 포함된 거예요. 본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2조에서 같습니다. 가족을 다음 1호부터 3호까지 그 다음에 5호, 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 의무자, 피부양자, 그 다음에 자활 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에 부양 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4호에 언급하는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뒤에 7호에 따른 재산 수입 범위도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부양 의무자가 없는데 재산이 100억이야 이씨. 바로 웃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요 재산 수입 범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계니까 생계 유지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호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 가로 19세로서 19세인데 19세 이상이면 19세가 포함되잖아요. 근데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19세로 안 보겠다는 거죠. 맞죠? 여하튼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 의무자로 봅니다.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죠? 2호 19세 미만인 사람. 근데 요 가로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로 봐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보고. 근데 19세지만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도 피부양자로 봐준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면은, 네, 노년층. 그래갖고 피부양자로 봅니다. 3호, 60세 이상. 그 사이에 있는 사람.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 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물론, 그러니까 자활 가능자로 봅니다. 내 자신만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족들은 내가 책임 못 지고, 내 자신은, 연명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표현할게요. 네, 자활 가능자로 봅니다. 됐죠? 자. 그게 여기, 제가 이제 1번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피부양자만 있는 거야.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는 있는데,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게 4호에 이제 언급을 해놨어요. 부양 의무자 1명의 부양 능력을 초과한다 그랬습니다.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 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초과하는 게 3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2명까지 부양이 가능한 거죠. 그걸 벗어나면은 능력을 초과하는 거예요. 됐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초과되는 게 2명 이상이니까 여성인 경우에는 1명까지 예, 부양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 2번. 부양 의무자는 있잖아요. 있는데 능력을 초과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5호 부양 의무자 또는 자활 가능자 중 질병, 심신장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3개월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 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봅니다. 아프잖아. 단순하게 나이대를 가지고 위에는 언급을 했잖아요. 맞죠? 나이를 가지고, 연령을 가지고. 근데 아파. 그럴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피부양자로 본다. 그 얘기죠. 6호, 상근예비역. 자, 이거 잘 보세요. 상근예비역 소집. 자, 가족,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본인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이 사람들도 상근예비역을 보겠다는 거죠.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찬가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인데 132조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원서를 제출한 사람 포함은 피부양자로 봅니다. 상근하고 사복요원은 출퇴근하잖아요. 집에서 다니잖아. 맞죠? 그래서 피부양자로 본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현역병, 가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왜? 이게 중복되니까 위에 언급은. 그래서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합니다. 은 자활 가능자로 봅니다. 왜? 영내생활 하잖아. 영내생활 하거든요. 출퇴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활 가능자. 나만 임명할 수 있는 최소의 나만의 어떤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맞죠? 네. 자, 7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 방법 등을 고려해서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요거 3번. 요거는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해요. 됐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특히 6호 본인이 포함된 겁니다. 본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항 지방면무청장은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얘도 도저히 안 되겠어. 생계 유지가 곤란, 거기에 들어가. 법 제62조 1항 1호 또는 63조의 2 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가로 이하 관련된 조항에서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 해제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63조의 2 1항은 뒤에서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대체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전시근로역 편입이 아니잖아요. 대체역은 대체복무요원으로의 소집을 해제하거나 면제시키는 그거만 있는 거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별도로 빼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62조 1항 1호 이게 이제 전시근로역 편입 이렇게 되는 거고 63조의 2항이 면제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면집 또는 해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소집 해제 등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3항 현역병 법 제21조 상근예비역 조항이고요. 25조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역병은 그 다음에 보충력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 1항 1호 공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소집 해제. 여기 대체역 얘기하는 거죠. 대체역. 예.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1호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 가로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다 포함합니다. 군복무, 의무복무를 하는 거죠. 중인,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이 사람에 대해서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 해제 등의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이 원하는 한 명,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되겠죠. 대해서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 해제 등의 처분을 합니다. 자, 2호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둘 다 군복무 중인 거야.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한 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소집 해제 등의 처분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 해제 등의 처분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둔다는 거죠. 근데 복무기간이 이제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게 먼저 중단시키고 생계 유지하는데 넣겠다는 거죠. 맞죠? 네, 그 얘기죠. 자, 4항 법 제62조 1항 2호 장인 1명이 있는 경우 그거죠. 적용할 때에는 양자는 13세 이전. 숫자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 가로 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 이거는 이걸로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장애인 1명, 가족 중에서 장애인 1명. 근데 엄청 부잣집이야. 네. 군대를 보내기 싫어. 장애인 1명 있는 그 가족에게 이런 기준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돈 좀 주고, 야, 이거 양자로 좀 해줘.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고 만든,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 각호는 그 장애인의 어떤 기준을 여기다가 한정시켜 준 겁니다. 1호 국유예지법에 따른 전몰공경 순직군인 및 상위 정도가 몇 급? 6급 이상인 전상공경 공상군인. 2호 예비역 보충역 전시군력 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 관련 법률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 순직한 사람 및 상위 정도가 마찬가지로 6급 이상인 전상자, 공상자. 3호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관련 법 조항이잖아요. 맞죠?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 순직한 사람 및 상위 정도가 마찬가지 6급 이상인 전상자, 공상자. 4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에 관한, 이게 지금 폐지는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 순직한 사람과 그 상위 정도가 마찬가지로 6급 이상인 전상자, 공상자를 그 장애인 그 범위 기준으로 본다. 그 얘기죠. 됐죠? 예.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때 막 뭔가 뻥 뚫리는 느낌. 공부할 때도 그런 느낌 안 되나? 나만 들었나? 자, 시행령 제130조의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아까 본과를 생각하시고, 본과를 이어서,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생계 유지가 곤란하잖아요. 그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법 제62조 1항 1호, 2항 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의 편입 및 소집 해제 등에 관한 심의를 통해서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이 2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네. 1포 10. 1, 제일 낮은 숫자. 그 다음에 10 하면은 그래도 1부터 10 중에서 제일 높은 거잖아. 네, 생계곤란 도와이 뭐다, 이라고 1포 10.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1포 10. 네, 생계곤란은 1포 10. 도와이 뭐. 자, 3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 병역판정관, 징집, 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 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요.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 과장급 공무원, 병역 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 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4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시행령 131조 가족의 범위. 네. 법 제62조 1항 1호 생계곤란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 65조의 2항 및 65조의 2항. 이거는 뭐냐면 국외 이주할 때 또 국외 이주가 되면은 병역 처분 받은 게 이제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이 뒤에 언급이 돼요. 거기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 이게 좀 달라요. 생계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하고 국외 이주할 때 그 같이 이주할 거 아니에요. 그때의 어떤 가족의 범위를 여기다가 언급을 한 겁니다. 자, 1호 법 제62조 1항 1호 생계곤란하고 관련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가로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뭐하고 있는? 여하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그 집에 보내겠지. 불시에 가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왜 여기서 언급하고 이 가족의 범위를 왜 이렇게 한정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요거
요 가족의 범위를 정해줘야지만, 예,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자, 2호 법 제65조 2항, 65조의 이 2항에 따른 가족 국외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부모, 가로 양부모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들, 직계비속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과목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에는 그 부모는 제외입니다. 과목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 부모가 만약에 뭐 국외 이주한다, 그래 가족으로 묻는다, 안 됩니다. 제외입니다. 양자로 왔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다목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는 가족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유지에서의 가족 범위와 국외 이주할 때의 그 가족 범위는 좀 달라요. 맞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 감면 원서 등의 제출 1항 법 제62조 1항 1호 같은 조 2항 또는 63조의 2 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소집 해제 등을 원하는 사람은 자, 본가에 생계 유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로 인해서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 해제 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명무청장에게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를 받은 지방명무청장은 130조 1항 7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그 다음에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금 등의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재산이라든지 수입 이런 거 확인하려면 그 해당되는 기관장들한테 확인하는 거, 협조하는 거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 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됩니다. 2항, 1항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원서는 다음 각 부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합니다. 자, 1호 혈액병 입영 대상자는 혈액병 입영 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 받고 입영하기 5일 전까지 제출. 그 다음에 2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 소집일 5일 전까지. 보충력은 달라요. 보충력은 병판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좀 다르죠? 5일 전형이 없죠. 자, 3항 법 제62조 1항 2호에 따라 2호가 뭐였죠? 62조 1항 2호 장일 보충력 편입, 그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력 편입원서, 병역 감면 원서가 아니고 보충력 편입 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 이 편입 원서하고 전사, 전상 등에 관한 사실 확인서, 관련 서류죠. 증빙 서류죠. 전자문서 확인서 포함을 지방명무청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전사, 전상 등에 관한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그 다음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됩니다. 아까 전상, 공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훈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뭐 복무 중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법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입니다. 전역이라는 말 썼고, 앞에 61조는 뭐였죠? 62조는 뭐였죠? 편입이라는 말 썼잖아요. 맞죠? 전역이라는 거는 복무 중이라는 거죠. 복무 중에 이제 옮겨 타는 거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생계 유지하고 뭐 장애인 1년, 1명 뭐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1항 현역병 가로 21조 상근 25조 전화복무 복무 중인 사람까지 포함.
현역병으로서 62조 1항 1호 뭐였죠? 본가, 생계유지 곤란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마찬가지로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2항, 자 이거 잘 보세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뭐죠? 복무하고 있어요.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62조 1항 2호 장애인, 가족 중에서 장애인 1명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 복무기간을 뭘로? 6개월. 이걸로 장난쳐요, 결국에는. 6개월. 장일 6단이죠. 요게 이제 장일 6단이에요.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또는 소집을 해제합니다. 결국에는 현역병이니까, 현역병에서 6개월 단축하고, 6개월 복무 끝나면은 보충역으로 편입시키겠다. 그게 되는 거고. 굳이 이거를 분리한다 그러면은, 맞죠?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보충역이잖아요. 그래, 보충역 편입이 아니잖아. 말이 안 맞잖아. 맞죠? 사회복무요원은 6개월로 복무를 단축하고 6개월 복무가 끝나면은 소집을 해제.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사망. 병역 또는 소집이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뭐 현역병으로의 복무 또는 뭐 보충역으로서의 그 의무 복무 그거 말고도 그거 끝나도 동원령 선포되거나 뭐 국가 비상사태에 있으면 병역 또는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하잖아요. 그래갖고 복무 그렇게 선포가 돼서 복무 중에 있는 이것도 기록을 해놔야죠. 기술을 해놔야지. 맞죠? 거기에 대한 게 사망입니다. 복무 중인 병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6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 뭘로? 네,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그 다음에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본가. 네. 이런 상황에도 목구는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네. 자, 시행령 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자, 1항 법 제63조 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 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132조 1항을 준용하고 아까 앞장에서 설명했던 그 앞페이지에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감면원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예요. 법 제63조 2항 및 제63조의 2,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6개월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 감면원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132조 3항을 준용합니다. 마찬가지 앞페이지에 있는 3항. 예. 대충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2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른 병역 감면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자, 1호 현역병 21조 25조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복무 중인 사람까지 포함. 자, 이걸 포함해서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법 제62조 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장에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의뢰하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면 바로 보충역 편입을 의뢰합니다. 자, 지방명무청장이 처리를 하는데 복무 중에 있잖아요. 군복무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죠. 총장하고 그 다음에 전환복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소회장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하여튼 군부대장 또는 총장에게.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의뢰하고, 예, 그거 끝나면은 보충력으로 편입을 의뢰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경소회장이라는 거는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총장으로 돼 있어요. 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장. 됐죠? 여기 경소회장 없다고 해서 탁 끄면 안 됩니다. 자, 2호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은 법 제62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은, 예, 소집을 해제하는 거죠. 사복요원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지방용청장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자, 3항 해당 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장이 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법 제62조 1항 1호 본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숫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1개월 이내에 전시군료 편입을, 본가 같은 경우는 전시군료 편입 가잖아요. 근데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한다는 거죠. 법 제62조 1항 2호 장일 6단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 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6개월이죠?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 보충력에 편입해야 됩니다. 이거 현역 얘기하는 거죠, 현역. 맞죠? 네. 그러니까 보충력에 편입하는 거죠. 자, 근데 가로로 한번 볼게요. 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 6개월 벌써 복무했어. 그러면 얘는 지체 없이. 자, 4항 법 제63조 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63조 3항이 뭐였죠? 병역동원 소집, 전시근로 소집. 그래, 그걸로 인해서 복무 중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병역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원서 전자문서 포함을 제출해야 되고, 그 제출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앞서 설명했던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 중에서 현역병의 병역 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됐죠? 예. 아니, 병역동원 소집하고 전시근로 소집도 현역하고 똑같은 그 절차대로 간다. 5항,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처리를 해놨더니 출원 내용이 허위사실로 발견돼서, 그러면은 다시 취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내용이에요. 처분이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명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 또는 병역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해서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다시 원복시키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지병장이 지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법 제63조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 해제 등입니다. 대체역은 역종을 변경하는 게 없어요. 그냥 대체역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본가라고 해서 전시근로역으로 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막연한데, 대체역이 뭐 한다고 전시근로역 갈 거예요. 똑같이 의무복무하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나? 네. 자, 그래서 대체역을 별도로 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체역은 절대 다른 역종을 못하겠다고 하는 놈인데 다른 역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집을 해제하거나 소집 중에 있으면은 소집을 해제시켜버리고 소집 전에 있으면은 그 해야 될 소집 그거를 면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소집 해제 면제만 나오는 거죠. 자, 1항 이게 77회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너무 확대됐나? 잠깐만요. (1항) 대체역으로서 62조 1항 1호 본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을 가는 게 아니고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은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소집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2항 대체복무요원으로서 62조 1항 2호 장일 6단 장1이죠. 결국에는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해서 장일 6단이 되는 거죠.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하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역종이 갑자기 변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조항을 빼서 이렇게 기술했던 겁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맞잖아요. 본과 장일 6단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 주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병역 준비역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처리해주는 어떤 그런 변경, 뭐 면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64조, 법 64조 나오면은 병역 준비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1항 지방명무청장은 병역 준비역으로서 1호 가로 신체 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6급이 뭐죠? 면제. 맞죠? 면제에 해당합니다. 1호 같은 경우에 전신기형, 질병, 심지장애 도저히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겁니다.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 2호가 뭐죠? 탈북민, 예. 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 병판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 준비역이니까 아직 병판검사 전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면은 병판검사 할 필요 없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전신기형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장애예요. 누가 보더라도 얘는 안 돼. 안 된다는 표현이 좀 거시기 안 돼. 그러니까 병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병판검사 받을 필요가 없잖아. 맞죠? 네. 자,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뭐죠? 아픈 거. 신체 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5급이 뭐죠?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 3호 65조 1항 2호 수영자입니다. 일단 수영자 그 다음에 3호 기하자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즉 신체 등급이 1호에 해당하는 사람 5급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3호 기하자 수영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 병판검사를 마찬가지로 하지 아니하고 병역 면제가 아니고 뭐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역 준비역은 이러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조치를 할 때 병역 면제를 시키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거.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됐죠? 다만 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 그러니까 전신기형 장애 그건데 그걸로 해서 이게 조치를 받은 사람인데 19세 이전에 장애 상태가 변해가지고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정상적으로 네. 이 정상인이라고 하면 좀 좀 그런데 하여튼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회복이 된 거야. 그럴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그거를 취소하고 병역 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1호) (2호) (3호는) 문장 속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2항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시행령 제134조
병역 준비역의 병역 면제 등입니다. 1항 법 제64조 1항 1호에 아까 전신기형 장애가 있고 막 이런 거 질병,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자, 1호 발병한 지 2년 이상. 2년 이상. 아까 이렇게 그거 기억나요?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은 6개월. 사회복무요원 이제 소집 대상이 보충력은 1년 이상 뭐 정신질환 이렇게 있고 병역 준비역 2년 이상 먹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보면 돼요. 네. 병역 준비역은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해서 보호자나 감시가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호 외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 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런 거를 한쪽 귀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출제하고 또 양쪽 귀가 없어야 됩니다. 3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다 장애가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가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요것도 한쪽이에요. 요거 양쪽 한쪽 이걸 바꿔갖고 출제하고 하여튼 그랬어. 귀는 양쪽이 없어야 돼. 근데 눈은 한쪽만 안 보여도 안 돼. 아, 참나. 네, 포함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호, 사지의 마비,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장애가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5호, 보건소의 한센병 환자. 한센병 환자, 이런 말 하면 또 이게 좀 그한데, 예전에 뭐라 그랬죠? 이런 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있잖아요. 예. 그게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그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전염성이 없어요. 그냥 외관상 보기에 그런 건데, 녹아내리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막 이 사람들 말이야, 우리 옆에 두면은 말이야, 우리가 뭐 전염돼갖고 이래갖고 뭐래다, 마귀에 걸렸다, 막 옛날에 막 무식할 때 그랬잖아요. 그 한센병 환자 그거예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거 에이즈죠. 맞죠? 예,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그 다음에 6호, 손가락, 발가락 중에서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호, 제가 제일 읽기 싫어하는 악성 혈액질환, 가로,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 2형성 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합니다.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 에디슨씨 병 또는 랑게르한스 조직부증, 전신적 항암 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네, 확진된 사람입니다. 8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 사항에 따른 실제 등급 판정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판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을 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2항 법 제64조 1항 1호 전신기형 아까 그 장애가 있는 거 2호 탈북민에 따라 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 판정검사일 전날까지 5일 전 아닙니다. 전날까지 병역 감면원서가 아니죠. 면제원서잖아요. 맞죠? 네, 면제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 3항 지방명무청장은 2항에 따른 병역 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 여부를 당연히 확인해봐야 되겠죠. 확인해야 됩니다. 4항 1항 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2항 및 3항 1항 8호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장애인 등록돼 있는 사람 요거 장애인 등록돼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면제원서를 제출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그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지방명무청장이 그 장애 등록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인데 이거 제출하셔 이러면 그거 말이 돼? 맞죠? 그건 내가 확인할게. 서비스처럼
5항 지방면무청장은 사망에 따라 병역 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사항에 따라 등록사실, 장애인 등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제 12조 사항에 따른 신체 등급 판정 기준에 의해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신체 등급을 따지면 6급이면 면제하는 거고 5급이면 편입하는 거죠. 전시근로역 편입하는 거죠. 맞죠? 7항 법제 64조 1항 3호 수용자 기하자 맞죠? 에 따라 전시근로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 판정 검사일 전날까지 이건 병역 면제가 아니잖아요. 전시근로에 편입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시근로역 편입 원서, 전자문서 원서 포함을 지방면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8항 지방면무청장은 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원서를 받은 경우에 병역 판정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신체에 어떤 문제 때문에 뭐 변경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용자 기하자 그런 사유로 하니까 병판 검사 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시행규칙 생략하겠습니다. 자, 법제 65조